지금 당장 당근마켓 켜서 캠핑 텐트 한번 검색해보세요. 3년 전만 해도 돈 주고도 못 사던 200만 원짜리 명품 장비들이 지금은 반값도 안 되는 똥값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10조 원 캠핑 제국의 거품이 결국 터져버린 거죠. 스노우피크 같은 대기업마저 순이익이 99%나 폭락하면서 진짜 장비 반값 폭락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거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혹시 지금 퇴직금으로 캠핑장 창업 생각하시거나 주말에 쓸 비싼 텐트 알아보고 계시다면 당장 지갑부터 닫으셔야 돼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내 피 같은 돈 몇백만 원, 아니 몇억 원을 한순간에 허공에 날리실 수도 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편하게 댓글로 먼저 남겨주시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댓글 남겨주셨나요? 그럼 진짜 우리 돈이 어떻게 줄줄 새고 있었는지 그 기막힌 속사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 다들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답답하기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삼겹살도 구워 먹고 불멍도 좀 때려보자. 그런 소박한 로망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처음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텐트 하나에 20, 30만 원이면 살 것 같고 그래서 호기롭게 캠핑용품점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요, 막상 매장 가서 견적을 뽑아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텐트는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쉬는 거실도 있어야 한대요. 전실 딸린 거실형 텐트 좀 튼튼하고 쓸만한 거 고르면 벌써 150만 원,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바닥에서 자면 허리 아프고 입 돌아간다고 야전 침대 사야죠. 그 위에 푹신하게 깔 에어매트 사야죠. 가족 수대로 캠핑 의자에, 테이블에 고기 구워 먹을 구이바다 같은 조리 도구, 밤에 쓸 감성 넘치는 랜턴까지 장바구니에 담다 보면 500만 원, 600만 원은 그냥 우습게 깨져버립니다. 아니, 무슨 소형 중고차 한 대 값이 캠핑 장비 값으로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 가족들 맑은 공기 마시게 해주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겠다고 큰맘 먹고 할부로 카드를 긁습니다. 차 트렁크부터 뒷좌석 틈새까지 짐을 꽉꽉 채워서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지친 몸을 이끌고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가요. 캠핑장 도착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 시작이거든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지는데 그 무거운 텐트 팩 박느라 망치질하고 뻑뻑한 폴대에 낑낑대며 끼우다 보면 온몸이 땀범벅이 됩니다. 우리 아빠들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삐끗하는 건 예사고요. 간신히 세팅 다 끝내고 한숨 돌리며 고기 좀 구워 먹을라 치면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요. 피곤해서 불멍은커녕 그냥 골아떨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은 어떤가요? 산속이라 아침 이슬 흠뻑 맞아서 축축하게 젖은 텐트, 그거 곰팡이 안 슬게 햇빛에 뽀송하게 말려야 하는데 오전 11시면 빨리 퇴실하라고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아침 먹은 거 부랴부랴 설거지하고 그 무거운 텐트 다시 둘둘 말아서 트렁크에 땀 뻘뻘 흘리며 테트리스 하듯 쑤셔 넣다 보면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죠. 일요일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온 가족이 녹초가 돼서 소파에 뻗어버려요. 이 짓을 한두 번 해보면 머릿속에 딱 하나의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아니, 내 돈 500만 원씩이나 쏟아붓고 내가 지금 밖에서 무슨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아주 뼈아픈 현타, 즉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겁니다. 근데요, 내 돈 500만 원 쓰고 노가다 뛰는 것까진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한 거니까 꾹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진짜 우리 5070 선배님들 뚜껑이 열리게 만든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캠핑장 예약할 때부터 마주하게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바가지 상술과 갑질 사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캠핑 시장 10조 원 거품을 터뜨린 가장 치명적인 이유였습니다. 코로나 때 캠핑장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 오르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어야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박에 3만 원, 4만 원 하던 팟에서 흙바닥 요금이 지금은 7만 원,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텐트도 없고 몸만 가는 고급 글램핑장은 성수기에 하룻밤 30만 원, 50만 원을 부르기도 해요. 솔직히 시설이라도 기가 막히게 좋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가격만 비싼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건 따로 있습니다. 주말에 예약 좀 하려고 치면 저희는 1박 예약은 안 받습니다. 무조건 금, 토, 일 2박 이상만 예약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평일에 뼈 빠지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게 문 닫기 힘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어떻게 매번 2박을 맞춰서 갑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토요일 하루만 자고 오는데도 금요일 요금까지 2박 요금을 꼼짝없이 통째로 내야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인원 추가 요금은 또 어떻고요? 기본 2인 요금만 딱 해놓고 다 큰 자녀들이나 손주들 데려가면 1인당 2만 원씩 추가 요금을 내래요. 심지어 지인이 잠깐 얼굴 본다고 들러도 돈, 차량 한 대 추가될 때마다 주차비 1만 원씩 또 추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옵션제를 당하다 보면 하룻밤 자는데 15만 원, 20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근데 그 비싼 돈 내고 가면 시설은 어떤가요? 공용 샤워실 물은 졸졸졸 나오고 화장실에선 찌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옆 텐트랑은 텐트 줄이 엉킬 정도로 간격이 어찌나 좁은지 밤에 코 고는 소리, 옆집 부부 싸움하는 소리까지 서라운드로 다 들려요. 난민촌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쓰는데 대접은 못 받고 호구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5070 선배님들 머릿속에서 딱 하나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 돈이면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 나오고 아침에 남이 차려주는 조식, 뷔페 먹을 수 있는 4성급 호텔을 가고 말지. 내가 왜 이 생돈을 내고 흙바닥에서 자고 있지? 마음속에서 가성비라는 공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있습니다. 바로 하늘길이 열린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인천공항이 다시 사람들로 미어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차에 테트리스 하면서 텐트 싣고 땀 흘리면서 캠핑장 가서 바가지 쓸 돈이면 차라리 특가 항공권 끊어서 일본 가서 뜨끈한 온천하고 오겠다. 동남아 가서 시원하게 마사지나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데이터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그 많던 캠핑족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캠핑을 가는 찐 캠퍼들 비중이 전체의 24%나 됐거든요. 근데 2024년 기준으로는 이게 1%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한민국 캠핑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언론에서는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그 비싼 텐트를 베란다 창고에 쳐다가 두고 캐리어 끌고 해외로 떠난 유령 캠퍼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짐 싸서 다 해외로, 호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비싼 국내 브랜드 장비를 샀을까요? 여기서 기존 캠핑 업체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옵니다. 페이스 2 초고밀도 구간별 지필 구간 O&U. 해외로 안 가고 가끔이라도 국내 캠핑을 즐기려는 분들. 이분들은 예전처럼 비싼 국내 브랜드나 유명 브랜드 장비를 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무시무시한 공습입니다. 예전 같으면 국내 매장 가서 20만 원, 30만 원 주고 샀을 텐트나 타프가 알리에서 검색해보면 5만 원, 6만 원이면 문 앞까지 무료 배송으로 날아오거든요. 물론 몇백만 원짜리 명품 텐트하고 비교하면 마감이나 재질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1년에 고작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평범한 아빠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퀄리티면 충분하고도 남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동네 캠핑용품점 가서 제품 실물만 싹 구경하고 결제는 집에 와서 핸드폰으로 알리에서 해버리는 쇼루밍족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직격탄을 맞은 동네 캠핑 매장들은 한 달 임대료도 못 건지고 줄줄이 폐업 스티커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장비 업체들을 죽인 건 중국산 저가 공세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기가 막힌 변수가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의 발전이 전통 캠핑 시장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쳐버렸거든요. 요즘 길거리에 전기차 정말 많이 굴러다니잖아요. 이 전기차에 들어간 VEL 기능이라는 게 캠핑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전기 없는 노지 가면 어땠나요? 버너 챙겨야죠. 가스통 챙겨야죠. 밤에 불 밝힐 비싼 랜턴 사야죠. 핸드폰 충전하려고 벽돌보다 무거운 파워뱅크 배터리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내 차, 전기차에 돼지코 콘센트만 딱 꽂으면 끝납니다. 야외에서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치킨 튀겨 먹고, 전자레인지로 햇반 돌리고, 여름엔 이동식 에어컨 켜고, 겨울엔 전기장판 뜨끈하게 틉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대체 누가 그 비싼 돈 주고 구형 가스버너를 사고 묵직한 랜턴을 사겠습니까? 기술이 발달하니까. 기존 장비 업체들의 설 자리가 아예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지금 대한민국 캠핑 시장은 중간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괴물 같은 양극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예 장비 다 팔아버리고 차에서 잠만 자는 차박이나 배낭 하나 메고 가는 백패킹으로 아주 단출하게 가버리거나 아니면 돈 많은 분들은 아예 1억, 2억짜리 으리으리한 캠핑카를 끌고 다니거나 1박에 50만 원짜리 초호화 글램핑만 가는 거죠. 텐트 브랜드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4인 가족이 옹기종기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던 그 거대한 중간 시장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현상 어디서 정말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뼈저리게 겪었던 일입니다. 일본도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 열풍이 불면서 온 국민이 캠핑에 미쳐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1년 반 만에 거품이 퍽 하고 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전철을 무서울 정도로 똑같이, 아니 훨씬 더 빠르게 밟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유튜브나 방송에서 땅만 있으면 캠핑장 차려라, 글램핑이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이런 달콤한 말만 믿고 뒤늦게 평생 모은 퇴직금 털어넣으신 우리 5060 자영업자 선배님들이에요. 지금 이분들 상황이 정말 참담합니다. 캠핑장 하나 허가받고 화장실, 샤워실 제대로 갖춰서 오픈하려면 최소 15억에서 20억 원이 우습게 깨지거든요. 그런데 손님은 반토막이 났지.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미친 듯이 오르지. 옆 캠핑장하고 시설 경쟁하느라 돈은 계속 들어가지.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수도권 인근에 30억 들여서 지어놓은 번듯한 캠핑장이 10억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게 지금 당장에 피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10조 원 제국이 처참하게 붕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소중한 내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분간은 절대 캠핑에 큰 지갑을 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근마켓의 반값, 아니 똥값으로 쏟아지는 수십, 수백만 원짜리 텐트들. 그게 바로 유행에 휩쓸려 시작했던 과시형 소비가 만들어낸 아주 씁쓸한 청구거든요. 캠핑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복잡한 도시 떠나서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풀고 가족들하고 조용히 쉬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옆 텐트보다 더 크고 비싼 걸 쳐야 하고 더 화려한 장비로 세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상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거품이 아주 시원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거품이 다 거치고 나면 바가지 요금 받던 캠핑장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순수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진짜 캠핑 문화가 자리 잡는 건전한 조정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070 선배님들 혹시라도 베란다 창고에 옛날 텐트가 잠자고 있다면 굳이 비싼 사설 캠핑장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지자체 휴양림이나 10,000원, 20,000원 하는 소박한 캠핑장 가서 가볍게 고기 한 점 굽고 오시면 됩니다. 장비병 걸려서 수백만 원짜리 텐트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퇴직금 털어서 캠핑장, 창업 같은 거 절대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내 피 같은 자산 지키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남들 다 한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곳.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무서운 거품이 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질 때 피눈물 흘리며 폭탄을 떠안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불멍의 낭만 뒤에 숨겨진 이 차가운 돈의 흐름.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삶에 바짝 붙어있는 경제 이야기.
남들은 절대 안 알려주는 진짜 돈의 민낯을 가장 먼저 꿰뚫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선배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조만간 더 정확하고 날카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1편 업로드 약속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